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서영상 신혜원 기자입니다. 헤럴드 경제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 부동산 360을 개설했습니다. 내 집 마련 정보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 경매 시장 분석 등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이재국 한국금융연수 박합수 건국대학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 모셨습니다. 무주택자가 언제쯤 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올해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은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사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다면은 그분은 사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 주택이 더 위로 올라갈 확률, 그 더 위로 올라갈 폭,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 아래로 내려갈 폭, 이거를 계산했을 때 리스크 리턴이 아주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우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시기는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그 상환 능력이 확보됐을 때가 무주택자의 매수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이 시기를 조금 더 당겨볼 필요가 있겠다. 매수 시기는 제일 안 좋을 때인 1분기가 되는 거죠. 1분기에 위축이 됐을 때 주의 깊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제 시기보다는 역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제 굳이 시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거래량이 일정 부분 회복할 때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시장을 놓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 지역에 청약을 하고 싶고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신축이 부족하고 또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이라면 그런 분양 물량들은 사실 때가 중요한 것보다는 건설사가 언제 분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일단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자금력이 돼야죠.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최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된, 20% 이상 조정된 급매물이라면 저는 들어가도 되겠다. 30% 이상 조정되면 더 좋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 자금력이 없는 분들, 2020년, 2021년처럼 연끌 하지 마. 연끌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사전 청약이 굉장히 좋죠. 지금 돈이 없어도 이런 사전 청약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들 또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금매물이 있다면 사셔도 되겠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하고 할까 말까 좀 무리하게 해볼까 말까는 상승장일 때는 하셔도 되겠지만 조정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답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무주택자분들은 예컨대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청약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든지 또 다자녀 특별공급이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이렇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양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청약하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세 안고 집을 사놨다가 조금 6년 후에 8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년 금리는 어떻게 되고 또 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금리까지는 전문 쪽은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경제 전반에 대한 금리라든지 예컨대 채권 등등은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 이 금리가 급격히 내리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조금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경제 사항 등등이 있는데, 최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금리가 가장 큰 변수고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요,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건 이론적인 공식이고요. 실제로 우리 수학 공식처럼 1+1은 2가 딱 안 나와요. 하나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개이고, 하지만 2024년에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모두 다 금리만 보고 있잖아요. 1차 하락 때 트리거가 금리였거든요. 트리거가 금리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만 내려오면 집값이 무조건 올라라는 나름대로의 약간 공식?
확산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한 번, 두 번 내린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덥석 또 내릴 수 있을까? 적어도 3번 정도는 내려야 한 번 정도 여지가 생기는데 그게 잘해야 2024년 말 정도에 잘해야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맞는데 저는 우리 생각보다 확 떨어지지 않는 한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잠깐 반등. 역시 미국 금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024년에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시사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2024년 하반기에 2차례 정도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시장의 일정 부분에 회복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지금 이제 한 3번 정도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분기 말 적어도 2분기까지는 이 금리 인하가 적용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그 매입을 할 때 금리의 부담이 덜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전체적인 경제에도 영향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하반기부터 있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을 수용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공공부동산 금융은 DSR 규제도 적용 안 하고 금리도 3%로 굉장히 낮게 우호적으로 끌고 갈 생각인 반면에 민간 부동산 금융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리나 우대금리의 인위적인 조정 또는 가상금리라고 스트레스 금리를 여기 더하면서 그 상품금리를 좀 높게 갖고 가가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상품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상품금리를 실제 이용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라든가 인하 예상이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해야 되는 상품금리는 높은 그런 이질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인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종합적인 전망을 질문하셨습니까? 네. 네, 가장 어렵습니다. 네. 상승 하락 이런 부분으로 네. 제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초반 부분에는 약간 좀 그 약세 시장, 그다음에 후반 부분은 약간 좀 약세에서 벗어나는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서 한 2.5% 이하, 2% 정도 이렇게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한 좀 당분간 2024년도 좀 길게 보면 그 이후에도 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거주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이 위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연동해서 토지 시장도 좀 약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신생아 대출 거기 27조 정도 풀려요. 네, 거기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요 정도 떨어지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신혼부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지를 해줘요. 2024년 제 생각에는 좀 내려왔다면 아마 2024년 하반기에는 좀 지지를 하면서 조금 올라가는 반등 정도. 저는 약간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는 받쳐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3년에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나타냈는데 과연 2024년에 거래량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상승 변수, 하락 변수를 살펴본다면 지금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나 하락 변수가 조금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시장을 예상한다면 큰 틀의 방향성에서는 저는 이제 소폭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1분기는 약간 조정, 2분기는 보합,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는 소폭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전약 후광의 패턴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흐름은 연말이 되면 소폭 상승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신생아 특례론을 포함해서 정책 모기지 전체로는 거의 60조 원 가까운 그런 돈이 사용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그 대출 시장이 많이 위축세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지역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예년과는 다르게 가장 위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위주로 그 수요 위축 그리고 매매가 하락이 좀 큰 폭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수 기준으로는 좀 하락세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360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